네, 2020년도 제1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출석부터 부르죠. 김은수, 남기찬, 1학년 출석부다. 다시 김효정. 네, 김효정 학생이 유튜브 제 11강 강의에 단 댓글 잘 읽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예, 대단한 경험이죠. 아나키즘을 키워드로 해서 식민지 시대 동아시아 지성사의 자장을 읽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한 번쯤은 이런 사건을 겪어야 되죠. 다니는 둥 마는 둥,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생각을 하는 둥 마는 둥, 온갖 그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돼서 확학되다가 졸업장 들고 교문 나서면은 신천지가 전개될 것 같은가? 예. 다른 학생들 이 김효정이 쓴 댓글 잘 보십시오. 김예원, 박재훈, 신효진, 이은정, 신효진, 이은정 이름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데 왜 집중 에세이에 코멘트를 달지 않나요? 잘 전달이 안 됐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가상대학 Q&A란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이 쓴 집중 에세이 꼼꼼하게 읽고 꼼꼼하게 댓글 형식으로 코멘트 달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자신의 글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코멘트를 어떻게 달았느냐가 바로 그 글을 제대로 읽었느냐 아니면 그 글을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충실하냐 다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1학년들이 훨씬 잘해요. 우리 국문과 학생들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런가? 응? 눈앞이 아니니까 뭐 대충 피하면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른이 할 짓 아닙니다. 생각 있는 어른이 할 짓 아닙니다. 이태경, 주호영이 잘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얼굴도 기억해요. 김지민, 김하은, 김보겸이 출석 안 부르기로 했지? 강의 들어오지 마세요. 전재정, 연정석, 신혜원, 박기범, 황지혜, 신은혜, 윤정원, 윤재영. 재영씨 요즘 사는 거 좀 괜찮나? 응? 왜 대답을 안 해? 노종환, 종환씨가 KFC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중간고사를 보지 않느냐고. 언젠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중간고사는 당연히 없고 기말고사도 아마 없을 거라고. 중간고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썼던 에세이, 그 집중 에세이로 대신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중간고사에 투어할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기말 에세이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물론 출석과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 흔적들 내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절대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했죠, 이미. 최종적으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채점하고 스스로 학점을 매겨보세요. 그거 나한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출석부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이 수업 수행 과정들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학점을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전달이 됐죠? 궁금하면 다시 KFC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신나임, 이성은, 김건우, 호한원, 박성환 학생도 이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 에세이는 박재훈, 김하은, 연정석, 신나임 네 학생입니다. 첫 번째 집중 에세이에 썼던 학생들 김효정, 김지민, 황지혜, 노종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도 따로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보고 여러분들의 에세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은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른 학생들의 코멘트가 내 피드백을 거의 커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중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코멘트를 잘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달 때는 자신의 에세이를 빼고는 모든 에세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됐죠? 자, 오늘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2번째 사코반제티 사건 10강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바진에 관한 얘기, 나의 눈물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난 시간에 11강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임화가 쓴 담 1927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코 반제트 사건과 동아시아 문학의 반향에 대해서는 내가 쓴 에세이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코 반제트 사건과 한국 문학의 반향이라는 글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 전자저널을 검색해도 되고요. 아마 구글링 해도 나올 겁니다. 동학어문연구라는 학술지에 실립니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강의를 쭉 해왔으니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글에 못 쓴 얘기들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임화 얼굴은 안 보여주겠습니다. 보여달라고. 식민지 시대 꽃미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임화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1학년 강의 한국현대문학 입문 제13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어느 식민지 시인의 꿈이란 제목의 강의니까 그 강의를 참조하면은 임화의 시세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100분에 걸쳐 진행돼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 듣기가 싫거나 다 듣기가 귀찮거나 다 듣기가 어려우면 앞부분 임화를 소개하는 부분만 봐도 좋습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마의 본명은 임인식입니다. 임인식. 임인식이고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얘기라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박태원, 이상 등이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염상섭도 서울 사람이죠. 시인이면서 평론가이기도 했고 문학 사가이기도 했고 카프를 중심으로 아주 열렬하게 활동한 문학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1927년 11월에 카프 동경 지부 기관지였던 예술운동의 담 1927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사코 반제티 사건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죠. 1928년에 카프에 가입해서 카프 서기장 노릇을 합니다. 카프의 대장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 오빠와 화로, 내거리의 순이,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 등을 발표하는데,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가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을 얘기할 때 한 번쯤 언급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 닿으면 얘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일본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나카노 시게하루의 시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쓴 작품입니다. 제국지 본토, 일본 본토의 지식인 노동자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노동자가 연대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자, 일본 제국주의 자본가와 천황제에 저항하자 라는 그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흥미진진하죠? 이런 공부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뒤져보세요. 뒤져보면 어딘가 있습니다. 자료도 뒤지고 논문도 뒤지고, 이게 이제 2, 3학년 된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이야. 언제까지 암기식으로 선생이 알려준 것만 쫄쫄쫄 따라오고 시험 내는 문제만 받아서 쓰고 이럴 셈인가? 응? 어른들이 말이지. 아직 영혼의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현해탄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게 그 현해탄이라는 시집의 표지예요. 그리고 조선신문학사라는 유명한 그 문학사를 쓰죠. 문학사를 시작할 때 늘 처음에 나오는 참고 문헌입니다. 해방 후에는 좌파 문학단체를 이끌면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벽에 부딪히자 월북합니다.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낙동강 전선에 종군하기도 하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제 간첩 혐의로 처형당합니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이 난 비극적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1학년 강의 한국현대문학인문 제13강 앞부분을 집중적으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 똑같아요.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부분만이라도 제발 꼼꼼하게 듣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만 하기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1시간을 넘지 말아야 할 텐데. 이 사코 반제티 사건에 대한 조선의 반응이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해일보를 필두로 해서 많은 이 저널들이 언론에서 사코 반제티 사건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20년대 초중반만 해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해일보 등은 대단히 급진적이었어요. 진보적이었습니다. 30년대 접어들면서 보수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죠.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오늘은 사코 반제티 사건에 대한 조선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일단만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 논문을 보면은 상세하게 그 목록이 있고 반응이 어떻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논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1927년 7월 23일자 사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설의 제목은 격성하는 반동사상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좀 어? 뭐랄까요? 운동권 냄새가 팍 나죠. 격성하는, 격렬하게 조성되고 있는 반동사상은 진보적인 사상에 대해서 억압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상황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피등은, 이 피등이란 말이 나오는데, 혹시 김이동립 선언문 배웠나? 고등학교 때. 김이동립 선언문 보면 5등은 조선의 자주민임과 독립군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이 피등은 그들입니다. 그들. 5등은 우리들이고, 이 등은 복수 어미처럼 쓰이고요. 복수를 맞는 조사처럼 쓰이고, 피는 그죠. 그들은 미국의 사법부를 얘기합니다. 이태리계의 무정부 당원, 아나키스트란 얘기죠. 아나키스트로 그 무정부주의적 선전 행동에 증오 또는 공포를 느낀 미국 정부는, 그들은, 그냥 미국 정부는 이 말이죠. 미국 정부는 그들을, 그들은 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 은은 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지우고. 여기는, 그들, 이태리계 무정부 당원으로, 아니다. 또 이상해졌네. 그치? 다시.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죠? 그들은, 여기 사쿠와 반제티는 이태리계의 무정부 당원으로, 아나키스트로서 그 무정부주의적 선전 행동에 증오 또는 공포를 느낀 미국 정부, 어떤 정부? 자유와 평등의 이상향을 자처하는 미국 정부는 그들을, 사쿠와 반제티를 살인의 혐오자로 체포하여 이래 7년간을 두고 신문한 끝에 전 세계 무산자 계급 및 무산자 운동, 프롤레타리아를 얘기하죠. 무산자 운동자의 맹렬한 항의와 미국의 자유주의적 색채를 가진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럴리스트죠. 자유주의적 색채를 가진 시민들의 반대, 격렬한 반대가 전 세계적으로 일었었다고 얘기했었죠. 북미 합중국, 미 합중국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하고 최후의 인류의 희망으로, 한가닥 희망으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으리라 하던 그 기약도 수포로 돌아가고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작전은 어제 온 전보란 뜻이에요. 전보. 이 무선망 있죠? 이 전선망 있죠? 타전한다는 타전. 어제 들어온 전보에 따르면 작전은 그 사형 집행이 확정되는 동시에 뉴욕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한다. 총파업, 제너럴 스트라이크라 그러죠. 제너럴 스트라이크. 살인죄에 대한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한 사실에 근거하였음과, 살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알리바이도 있고, 그건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사쿠와 반제티라는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의 신성을 무시한 행정적 음모란 것은 이미 미국의 존중할 만한 여러 시민의 의견으로 누차 발표된 것이니, 오인 우리의 중언 거듭 말하는 것을 불효하는 바이다. 필요로 하지 않는 바이다. 우리가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사죄는, 사형의 죽음에 이르는 죄는 오직 그들이 무정부주의라는 것밖에 없다. 아나키스트라는 것밖에 없다. 그들의 죽을 죄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정교의 죄로서 낙형을 수함은 중세기의 암흑정치였거니와, 반정교, 이 정통적인 종교, 기독교죠. 기독교에 반대했다는 그 죄로서 낙인을 찍는 그 형벌이지, 낙인을 찍는 형벌을 받는 것은 중세시대의 암흑정치에서나 있었던 일이거니와 20세기